그래서 저는 그 피하는 용도도 요즘 쓰고 해서 저는 이쪽은 네, 어차피 서치 방법도 없어서 그래서 저는 세 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전해제 요즘은 뭐 패트랩도 뭐 LDH가 아닌 해서 뭐 패트랩 좀 많이 던지는 편이죠. 솔직히 저도 증식이지 우라라 맞는 것도 솔직히 힘들다고 하는데 한 대 맞고도 어느 정도 뭐 볼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한 게 솔직히 삼전해제 메인 한번 투입해 봤어요. 뭐 해본 적도 한 두 달인가 한 달 정도 돼봤는데 어우 진짜 은근 쓸모가 많더라고요. 뭐 CBS에서 불연의 효과 선언에 있으세요 할 때 그거서 미래용왕 효과 선언 있으세요. 뭐 소재를 제거하고 효과는 발동 무효하겠습니다라는 효과 할 때 몬스터 발동하셨죠. 또는 내가 서치 불연의 효과 선언할게요. 상에 하루라라 있으신가요? 하면 메인 페이지에 메인 페이지에 혹시 몬스터가 발동하셨나요? 네, 그러면 3전해제 발동 선언 있으신가요? 하면 뭐 자신 패가 많다. 근데 볼 필요 없네. 근데 상대 패가 궁금해. 그러면 상대 패를 한 장 골라서 상대 패를 확인하여 그 한 장을 골라서 덱으로 되돌린다 효과 쓴다던가 아니면 내가 패가 좀 많이 부족하다 하면 두 장 들어가는 받는 것도 있고 아니면 상대가 뭐 효과 발동했는데 발동 아직 안 했던 몬스터 같으면 언제 내가 써먹을 수 있다. 어차피 뭐 공격도 할 수 있고 효과도 발동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몬스터를 잠시 빌려서 자신의 뭐 그 턴 동안 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원래 세장까지는 놀라 했는데 뭐 LDH 같은 걸 가끔씩 만나면 뭐 세 장 잡았는데도 먼저 잡아봤자 좋을 게 없어서 한 두 장만 채웠는데 솔직히 두 장도 적당해요. 네. 한 장이면 이 덱이 지금 60장이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해서 우선은 두 장만 채워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지명자하고는 말했다시피 네 아까는 뭐 지금 원래 세 장을 했는데 지금 뭐 준재 먹었죠. 네. 가끔씩 그 소리 진짜 많이 하시고 아니 진짜 패턴도 저렇게도 많고 요즘 마가 되게 많은데 지면자 왜 준재냐 하는 경우인데 솔직히 제 네크로즈라든가 아니면 패에서 버리고 받던 상대 전개 다 하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뭐 이런 경우 있죠. 뭐 존말기에서 원핸드 전개 같은 거 뭐 그런 거 했을 때도 솔직히 지명자만 다 잡으면 이미 게임 끝났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저는 원래 지명자 준재 먹었던 게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저도 힘들었는데 제가 당하는 거나 보통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거를 비하자면 준재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만약에 턴제가 없었으면 얘네 세 장씩 넣었을 걸 했는데 솔직히 세 장 예전에는 뭐 패턴도 없었으니까 세 장씩 넣긴 했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패 하나하나가 제중이하고 어제 쉴드는 한 장이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요즘 제일 심각한 게 그때 당시에는 신의 심판도 제한이었지만 지금은 발동 무효결도 많은 데다가 신의 심판도 지금 무려 무제예요. 네. 레드리븐은 제한 갔는데 신의 심판이 아직 제재 안 갔다는 게 도대체도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만약 그런 게 발동 무효가 된다고 해도 솔직히 좀 게임하기 힘들고 뭐 얘네들 맡겼다 해도 어차피 저는 발키즈만 잡을 수 있는 수단만 뭐 생각한다면 어느덧 버틸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넣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장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하고요. 그리고 얘 같은 데블처 축탄 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얘 칼리스 라인 그리고 데블처 축탄이 있으면 거의 한 턴에 얘 두 장만 잡고 있다. 그럼 무조건 의식 카드 두 장을 잡았다고 보면 돼. 기본적으로 가져와요. 왜냐면 이 친구 효과가 이러거든요. 효과로 패에서 보여주고 발동할 수 있다. 자신 패 하나를 버리는 것으로 자신 덱에서 데블처 몬스터 소환한다. 발동 이후 자신은 턴 종료 시까지 의식 소환하지 못했으면 자신의 2,500 상실한다라는 효과가 좀 안타까운 힘든 효과가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되냐면 패에서 보여주고 발동 자신 패 하나 버리고 덱에서 데블처 투수한다고 돼 있는데 그 버리는 걸 패에 있는 데블처 축탄을 버려요. 그러면 덱에서 데블처 몬스터 뭐 내가 덱에서 뭐 몬스터를 가져왔나 하면 탈리스 만들어 또는 의심 마법이 필요하다 하면 이제 캔도르를 이제 투수하면 되죠. 그러면 캔도르를 이제 캔도르나 만들어가 나와서 효과 발동하겠죠. 그 덱에서 뭐 의심 몬스터 가져오거나 의심 마법을 가져오는데 가져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전 근데 축탄이 또 이런 효과가 있어요. 1번 효과 같은 경우는 자신 의시소하는 몬스터에 의시소의 데블처 레벨이 이상이 되도록 정확히 자신 의시소하는 몬스터 레벨 이상이 되도록 데블리처만 릴리스를 하여
그 레벨에 맞는 의시 몬스터를 패해서 의시 소환한다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턴제가 없어요. 근데 그건 괜찮긴 한데, 뭐 그 말은 거의 데블리처럼 소재 뭐 많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가끔씩 그렇게 도움은 되진 않는 편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축탄을 한 장을 쓰는 이유가, 원래 안 써도 되긴 한데 쓰는 이유가 있어요. 묘지 있을 때 하는 효과가 있는데, 가끔씩 일격필사로 패해서 버리고 하는데 덱에서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갈릴 때 축탄이 갈린다. 완전 좋은 거예요. 왜냐, 내 패에 데블리션이 있는데 가끔씩 이럴 때가 진짜 게임하다 보면, 저 말고도 뭐 네크로스 굴려보는 사람이나 데블리시 굴려보는 사람은 알 거예요. 가끔씩 의심 마법을 보여주고 발동한다. 이 친구나 얘나 의심 마법을 보여주고, 얘나 이 친구 같으면 의심 몬스터를 보여주고 발동인데, 반대로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의심 마법을 보여줬는데 의심 몬스터만 자꾸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의심 몬스터를 보여주고 발동했는데 의심 마법만 다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진짜 힘든데, 그거 어느 정도 묘제 이 카드가 있다면, 얘 축탄이 만약 묘제 있다, 그런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합니다. 네, 우선은 그래가지고 얘가 뭐 두 번째 효과가, 그래서 무슨 효과냐지 궁금하시는 경우인데, 효과가 이 카드가 묘지에 있을 경우 자신 패나 필드에서 데블리처 축탄 이외에 카드를 묘지를 보내고 발동할 수 있다. 자신 덱에서 데블리처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고 그 후 묘지에서 이 카드를 패러 가져온다라고 돼 있어요. 한 번에 뭐 의시 소환도 한 번 더 할 수 있죠. 할 수는 더 있는데, 덱에서 특수한다. 한 번에 뭐냐, 아까 전에 얘 효과로도 덱에서 특수 한 번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소환했던 몬스터를 코스를 버려서 축탄 효과로 그걸 묘지를 보내서 덱에서 하나를 더 특수하고 그 후 묘지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 둘은 확장이지만, 아까 전에 뭐 먼저 캘리스라임을 덱에서 가져오고 뭐 탈리스 만들어 효과로 의심 몬스터 하나 가져왔으면, 와, 거의 얘로 유니코로 잡고 캔들로 만화경을 잡으니까, 와, 클러스호스 있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요즘 제가 여태까지 게임하면서 클러스호스 그냥 뺄까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진짜 얘네들이 역할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근데 액트 소재는 못하게 하면 괜찮은데, 액트 수스는 못한 거면 좀 센데, 뭐 의식이라는 애들한테는 좀 도움을 좀 잘 주는 애예요. 솔직히 패선을 너무 잘해주고 패를 좀 잘 눌려주는 애들이라서, 이런 점은 솔직히 좋은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데블적 같은 거 두 장 쓰였다가, 슬라임이랑 축탄은 한 장씩만 채용합니다. 그리고 탐욕 같은 경우는 요즘은 채용하는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 있는데, 가끔씩 얘네가 패서 버리고 발동이기도 하고, 뭐 오라라 중식이지 뭐 이런 애도 묘좀 보내고, 가끔씩 만화경 보내주면 액트에서 나오는 얘네들을 묘를 보내고 나올 때 가끔씩 소재가 너무 부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한 번은 뭐 만화경 발동해서 페이는 트리셔라나 뭐 클라스로서 같이 나와서 트리셔라 효과를 뭐 제외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뭐 클러스러스랑 트리셔랑 이제 같이 소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발키리스랑 유니콘을 같이 나와가지고 레벨 11을 맞추는 경우 있는데, 솔직히 한 마리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저는 우선 3장을 넣었어요. 그냥 얘네는 넣는 이유가, 철킹 같은 경우 르사 레벨 10이어서 어차피 한 장은 채우고 누르고, K사 블레이저는 말해도 레벨 10이고, 성태는 레벨 11, 오메가는 레벨 4인데, 가끔씩 제가 만화경 이용해서 오메가로 보내서 유니코르를 제가 2마리 뽑아가지고, 뭐 원래는 에메랄 말고 엑시즈를 다른 것도 채용하긴 했는데, 지금 계속 아직 수정 중이라, 그래서 우선은 그런 용도를 많이 써요. 그래서 오메가도 뭐 수나 뭐 다시 쓰고 싶은 건데도 일격패스랑 똑같이 뭐 되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거 되돌리는 용도여서 괜찮아서, 네, 그래서 이제 채용했는데, 그거는 진짜 부족한 게, 얘네들 오메가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만약에 하나 유니코드 셋까지 패 3장을 써야 돼요. 그러면 얘네 오메가 보내고 나오고, 그리고 데브즈 하나 보낸다? 뭔가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얘네가 묘지 진짜 진짜 잘 쏴요. 진짜 많이 잘 쏴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탐욕 원래 2장 채용해봤는데 2장도 괜찮긴 하지만 초반에 잡으면 좀 힘들어가지고 한 장만 채용하니까, 뭐 어차피 그때 탐욕은 2장 쓰고, 그리고 일격필사라는 거 알아서, 그래서 일격필사 셋, 탐욕 하나 이렇게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랑승부. 솔직히 기랑승부는 솔직히 네크로스 보통은 뭐 사이드에 있는 카드라고 하는데, 솔직히 사이드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얘네한테는 진짜 좋은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히어로랑 똑같이 얘네가 내성이 없어가지고 내성 주는 애가 있다 해도 걔가 뭐 국민의 네코즈가 뭐 대상 뭐 파괴 내성을 주는 건 있긴 있는데 가끔씩 걔가 얘네들가 네코즈 없는 상태에서 뭐 잡혀가지고 좀 뭐 애매한 경우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 국내를 요즘 잘 안 쓴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진짜 얘네가 은근 잘 죽어요. 한 번에 가끔씩 뭐 얘가 괴수 먹힌다든가 아니면 무한포용이나 먹던가 뭐 그렇게 해서 많이 일적도 맞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끔씩 뚫리는 경우 너무 많은데 솔직히 아니면 유니코로는 먼저 2300이니까 2300 이상이 되는 모상 하는 소환에서 때리고 끝나는 경우는 있는데 솔직히 저 얘 한 마리만 나오고 엔드 치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가끔 뭐 얘랑 얘 발동해서 유니코로 나오고 유니코로를 그 아티클을 보내서 아티클을 보내서 유니코로가 나오고 그 아티클 효과로 덱에서 브루너크 가져오고 브루너크 효과로 그 발키리스를 가져오는다.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리면 진짜 그렇게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데 은근 발키리스가 안 뚫린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상대가 어느 정도 전개를 하는데 그 전개 루트가 아직 좀 더 있어요. 근데 잠깐만 말하자면 아까 뭐 바레소드 같은 거는 나오거나 아니 바레소드 말고도 뭐 2500 이상이 되는 뭐 링크 몬스터 같은 거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때리면 뭐 뭐 얘를 막아줘서 뭐 공격 무효시키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상대 필드 많으면 어차피 마음을 가끔씩 메인 원에 세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메인 원에는 뭐 일반 마법 같은 경우는 그냥 세트하느라 발동할 수 있는데 속공이라던가 함정 카드 같은 경우는 세트하느라 바로 발동 못하죠. 뭐 보로딩가닌이 아닌 이상.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한테는 가끔씩 진짜 기량 진짜 잘 먹혀요. 진짜 레알. 너무 잘 먹혀가지고 원래 3장 썼었는데 지금 가끔씩 이제 선공 잡았을 때 제가 가끔씩 후공 이걸 원래 패소모가 좀 심해가지고 일부러 후공 잡는데 상대가 일부러 그거 다음 턴에 뭐 턴킬러면 되죠 해서 일부러 후공 잡고 저한테 선을 주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성공 루트를 생각하다 보니까 가끔씩 기량이 2장 잡아가지고 힘든 적이 있어가지고 원래 3장이었었는데 한 장을 줄여볼까 하니까 한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기량은 2장까지만 했는데 아마 사이드에다가 아마 기량을 하나 더 넣어서 그렇게 굴릴까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좀 여기서 볼 때마다 좀 어이없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거 페이퍼 카드일까 아니면 실제로 쓰는 카드일까 하는데 네, 실제로 쓰는 카드입니다. 네, 솔직히 뇌검련도 처음에 몰랐었는데 가끔씩 어떤 사람들 썬더드래곤 굴릴 때마다 이런 경우 있었어요. 뭐 썬더드래곤도 뭐 빛과 어둠을 구성돼 있죠. 그래서 묘지 뭐 뇌전용, 뇌원용, 뭐 뇌수용 뭐 그런 애들도 있어가지고 빛과 어둠을 제외해서 카오스 소저 개벽이 나와가지고 한 턴 한 번 상대 피드 카드를 선택하고 발동 그 카드를 게임이 제외한다. 이후 이 카드 공격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한다가 아니 확실히 턴킬을 가긴 해서 개별까지 나와가지고 그때 킬을 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얘네들 그래서 저도 그 때문에 가끔씩 뭐 초내룡이 얘네가 상대하기는 제가 제가 후공 잡았을 때 유리가 썬더만 때도 좀 힘들었거든요. 뭐 만화 경우에서 유니코드 잡았으면 좀 뭐 이면 저는 말 안 해도 알겠지만 네 그거 이제 뚫을 수 있긴데 가끔씩 브르나크하고 의식 준비는 잡았지만 상대 초내룡 썬더드래곤 같은 게 나오는 수가 서치를 못해서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 진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차라리 묘지에 얘네들도 있겠다. 어차피 일격뱃살로 갈리는 경우 얘네들 갈리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있으니까 제외해서 개별 같은 거 소환해볼까 했는데 개별 같은 솔직히 도파력은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얘네들도 솔직히 저도 탐욕을 써가지고 얘네를 되돌려가지고 다시 패를 보고 다시 이제 순환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식을 하긴 하는데 근데 그걸 뭐 그렇다고 개벽을 쓰고 개벽이 쓰면 결국 그 되돌리려면 대옥을 써야 되냐 아니면 2차원의 매장 같은 거 써야 되는데 뭐 그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빛과 어둠을 제한하는 놈은 또 누구 있나 하니까 개벽이 있고 뭐 예전에 금지에서도 갔었던 뭐 종원이라는 친구도 있고 뭐 카오스 엠페러들하고 종원이라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 소울 퓨전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저 재료거기 많이 했었던 뭐 혼원용 그런 애들은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뭐 어둠 소성이라든가 빛 소성 뭐 걔는 3장 제외하면 소환하는데 근데 너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턴킬을 내면 솔직히 편하겠는데 요즘 뭐
운영덱 같은 건 통계를 쉽게 못 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엘드리치 같은 애들이 뭐 혼용력 나왔는데 거기서 뭐 쓰드 발동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혼용력 소환했는데 거기서 심판 같은 거나 격려장이라든가 날라가던가 하면 좀 골 때리긴 하죠.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런 애들은 하면 좀 괜찮은 게 누가 있을까 했는데 뇌검룡이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빛거름을 제한다 해서 한번 보니까 소환 조건이 똑같아요. 개벽하고 소환 조건이 똑같아요. 자신 묘지에 빛과 어둠을 제하는 것으로 이 카드는 패했을 경우 이 카드를 패서 투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괜찮았는데 1번 효과 1번 효과는 이 카드가 앞면 존재하는 상태에서 상대나 자신이 패에서 몬스터가 발동했을 경우 발동할 수 있다. 왜냐면 처리 끝나고 나서 애들 효과 우라라 발동한다 해도 우라라 처리 끝나고 그러고 나서 뇌검룡이 발동되거든요. 한번 그래서 얘는 발동했을 경우 이 카드는 공개 300을 정확히 이래요. 패에서 몬스터가 발동했을 경우 발동한다. 강제 효과예요. 그래서 굳이 해야 되나라는 경우는 있는데 근데 강제니까 뭐 강제 효과를 줬는데 뭐 강제로 써야죠. 그래가지고 공격 300 올라가는 효과인데 이거는 좀 부질없어요. 솔직히 뭐 가끔씩 뭐 전투 내상이 안 걸렸던 뭐 프라모드 윙 같은 거 뭐 그런 거 잡는 거 아닌 이상은 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효과가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 카드는 또 이런 효과도 있어요. 이 카드가 뭐냐 그 상대 몬스터 전투를 파괴했을 경우 자신 묘지에 있는 카드를 제외하여 덱에서 번개족 몬스터를 가져온다. 번개족. 뭐 번개족은 뭐 아시다시피 뭐 초내령 뽑는다는 뭐 네미시스 코리도트 걔도 번개족이기 때문에 걔도 가져오고 뭐 썬더드래곤 유저는 알 거예요. 뭐 번개족을 가져온다 해가지고 뭐 거기서 정광설화를 가지고 정광설화도 뭐 번개족이니까 번개족을 가져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 이 제외하는 경우는 어떤 그냥 에그자고 대마도사가 얘가 제외됐을 때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 진짜 모르는데 얘가 제외됐을 경우 덱에서 네크로즈 몬스터 묘지를 보낸다는 효과가 있는데 저런 분명히 얘를 보낸다면 얘 에그자는 묘지 보내요. 근데 에그자는 굳이 근데 드래곤 쪽도 없는데 에그자는 왜 처형하는 경우는 뭐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에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폭정령 다이다를 풀리면 얘 아마 한 장이 아니고 두 장 쓸 거예요 아마. 왜냐면 얘가 다른 것도 아니고 리스트됐을 때가 아니고 제외됐을 때의 효과가 있거든요. 효과가 뭐냐면 이 카드가 게임에 제외됐을 경우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 이외에 자신 제외되어 있는 네크로스 몬스터를 한 차례를 대상하여 그 카드를 특수 소환한다라고 돼 있어요. 하면 뭐냐? 아까 내가 뭐 감마경으로 묘지에서 의식 소재인 슈리트 한 장을 제외해서 특수 소환한다라고 돼 있는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감마경으로 슈리트 제껴서 패서 의식 소환한다. 근데 슈리트는 이제 뭐냐 만약 다 제외되면 이제 후속 보시도 없이 그냥 얘네들 브레나크 유니코르 클라스라서만 제외해서 의식 소환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에그자가 얘를 제외하고 특수한다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럼 다시 슈리트 다시 쓸 수 있잖아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체험해보니까 진짜 좋아요. 완전 좋다는 게 뭐냐 쓸만해요. 확실히 쓸만하고 근데 그거에서 지금 뇌검룡이는 뭔 차이냐고 보는데 이걸로 제외하는 코스트가 얘랑 얘가 제외돼요 보통. 그러면 얘랑 제외하는 동시에 덱에서 뇌검룡 2위란 말이 없기 때문에 뇌검룡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번개종 몬스터를 가져온다 해서 여기 뇌조룡도 있지만 보통 뇌검룡이나 뇌조룡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뇌조룡 같은 경우는 왜 넣었냐면 좀 효과를 다 봤거든요. 패에서 버리고 묘지나 제외존에서 썬더드래곤 몬스터를 특수 소환한다. 보통 뇌전용으로 뇌전용을 특수하면 엔드스페이스에 뭐 패를 올라간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쓸모없을 거 있는데 얘는 그냥 특수한 효과인데 엔드스페이스에 올라가는 효과도 없어요. 왜 제한 먹었지 저도 몰랐었는데 이때문에 좀 제한이 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뭔 차이냐 하는 보니까 얘가 번개족을 가져온다. 이런 얘네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뇌전용 가져와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 있을 때는 뇌전용 그렇다고 그냥 어태커용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세 번째 효과가 상대 엔드 페이지에만 발동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냐? 자신 제외되어 있는 카드를 덱 맨이나 맨 아래로 되돌릴 수 있어요. 즉 뭐냐? 상대 엔드 페이지에 데블리처 아까는 얘네들 어차피 소환하려면 빛거둠을 제하기 때문에 데블리처를 빛거둠을 이렇게 있어서 얘를 덱으로 되돌리는 경우 있지만 또 한 가지 묘지에서 네크로즈 의식 마법을 제외해가지고 덱에서 의식 마법을 가져올 수 있다는데 한번 얘를 수습할 수가 없잖아요.
덱에서는 가져오고 뭐 얘랑 유니코너를 묘지에서만 가져올 수 있지 제외전에서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후반을 본다고 하면 얘가 그 그냥 제외된 카드를 맨 위나 맨 아래로 되돌린다 효과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100만 먹기 그라톤을 먹혔다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배틀 다 하고 나서 배틀 정리 시 기량승부 맞았다든가 그 뒷면 표시를 제외된 것도 덱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냐 다시 뭐 어차피 서치 카드가 있으니까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쁘지 않겠는데? 라고 하고 가끔씩 데블차만 있고 의식이 다 터지고 없을 때 가끔씩 한 장 드로우 했는데 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얘를 이기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턴킬 같은 경우는 있는데 턴킬 루트가 보통 유니코너 한 마리나 두 마리 나오고 발키스 트리셔라고 나와서 턴킬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얘네가 너무 애매한 게 유니코르 트리셔를 하면 공격을 하필 5천이에요. 근데 상대 몬스터가 있는 과정을 그리고 발키스까지 있다고 하면 타점이 딱 8,000을 따지자면 딱 100이 남아요. 왜냐 얘네들은 5,000 그리고 2,900 하면 5,000 플러스 2,900 하면 7,900이죠. 네, 그래서 딱 100 남아요. 근데 뭐 상대가 뭐 막내 종류 데스트로라든가 뭐 신의 시판 경고 통고 같은 거 쓰지 않은 이상은 뭐 확실히 턴킬 내기 힘든데 가끔씩 이렇게 해서 턴킬 내다가 있어요. 진짜 말려가지고 트리슈라만 한번 꽂히고 트리슈라가 나오는 상태에서 타점이 있는데 너무 애매하다 할 때 트리슈라가 밝혀서 얘네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죽이는 대상이라 뭐 보통 포영을 때리던가 아니면 먼저 공개 대상하는 무조건 얘부터 죽이거든요 사람들이. 얘네들은 뭐 천천히 죽여도 된다고 해서. 그래서 유니코드는 제일 빨리 죽어요. 그래서 가끔씩 빛거둠에 데블리스찬을 많이 썼으니까 묘지 있으면 얘네 제외해서 빛거둠 소환해서 한 마리 나와요. 아니면 제일 심한 경우이래요. 뇌곰련 2장 잡아가지고 폐연 묘지에서 제외해서 나오는데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가 경우에만 특수가 아니고 경우에 특수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외되어 있거나 묘지에 있다면 뇌조령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져올 때 뭐 몬스터를 파괴하고 묘지에서 카드를 제하고 덱에서 번개조가 가져오면 전 거기서 뇌조령을 먼저 가져와요. 그래 뇌조령 가져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괜찮으면 이제 뇌검령에 있는 데를 가져오던가 합니다. 아니면 뭐 여기서 취향대로 한 자리가 더 제가 지금 이게 메인이 60장이라서 원래는 코리도트까지 넣고 싶은데 코리도트가 지금 넣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만 넣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만 넣는데 만약 한 자리 빈다고 하면 네미시스 코리도 한 장만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유니코드가 안 나온다 해도 초내룡이 어느 정도 몸이 좀 버텨주지 않을까 해서 가끔씩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가끔씩 게임하다가 이거 네크로즈예요 썬더드래곤이에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얘네는 순서로도 혼자 살아남기 힘들어하는 애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의식이라는 테마가 원래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드라이토론 같은 경우에서는 뭐 요즘 의식은 의식 테마에서 드라이토론은 뭐 폐면에서 소환하는 것 의식 마법이 폐면에서 소환하고 의식 마법도 지 드라이토론 몬스터 하는 대상에서 천 내리고 알아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면 너무 드라이토는 솔직히 성능이 더 좋긴 한데 제가 네크로즈 짜는 건 솔직히 제가 애정이 좀 깊고 좋아하는 테마라서 솔직히 제가 계속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용도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첫 번째로 뇌검령 나오면 뇌조령 가져오고 가끔씩 뇌검령을 뭔가 거슬려서 뭐 엔더페이지 가져오는 것 때문에 되돌린 것 때문에 거슬려서 먼저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괜찮다고 하면 가끔씩 뭐 아까 뇌검령 2장 잡았다고 돼 있는데 그때 묘지는 데블리 처리하다가 아크티클리어를 어차피 만화경 먹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2마리 째껴가지고 그 뇌검령이 나오고 뇌검령으로 뇌검령이랑 그 데클리어나 아니면 데블리처 몬스터 제어해서 두 번째 뇌검령 나온 다음에 그리고 페인을 뇌조리 효과 발동해서 그 제외 아까 얘 소환하기 위해서 묘지에서 제외했던 첫 번째 뇌검령 걔를 제외전에서 부르면 뇌검령 2, 트리셔 1 이렇게만 해도 솔직히 뭐 브리오나크나 유니크나 일부러 발동해서 타점 올리지 3,100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2마리면 또 6,200이잖아요 6,200에다가 트리슈라만 해도 8,900이 들어가요. 근데 트리슈뿐만 발키스까지 아마 한 1만 하고 하나는 몬스터를 죽였다가 해도 나머지 2면에 확실히 킬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이렇게 해서 킬각 내는 경우도 은근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써본 경우로서 괜찮은 생각인데 지금 얘네가 빛거우도 얘네들 통상소환도 할 수 없어서
이번에 다음 연구할 카드가 아마 여기다가 자리만 비울 수 있다거나 하는 메인,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뭐 이제부터 뭐 메인이 최대 60장이고 80장이나 70장이 된다 하면 아마 그 자리에 아마 카오스 테리토리까지 아마 써볼까 해요. 솔직히 걔네들도 제외존에서도 뭐 놀고 하는 애들이라 솔직히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걔네를 사용하고, 액트 같은 경우는 다 무난해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뭐 싱크로 몬스터는 뭐 대부분 다 뭐 네크로스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네는 소환 용도가 아니에요. 소환 용도가 아니고 그냥 만화경용이에요, 진짜. 만화경으로 뭐 아티클 하나 먹거나 노트스 보내서 유니코를 하나 나오던가, 아니 얘가 화석기사, 얘가 레벨 6이므로 브루네크 한 마리 나오던가, 그리고 오메가 같은 경우는 뭐 만화경으로 뭐 유니코를 2마리 나와가지고, 원래 제가 이 링크 몬스터 쓰기 전에 저는 원래 애쉬즈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때 뭐 선공에 너무 링크 몬스터가 아닌 뭐 애쉬드 몬스터를 전개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바고스카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뭐 네크로즈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패소하고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많이 부족한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베즈뷰트 각도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베즈뷰트 같은 것도 채용했었고, 또는 이제 상대 얼터가이스트나 서브테러도 솔직히 사람들이 그때 한때 1, 2티어 있을 때 저 여태까지 이것만 굴리면서 어떻게 해서 대전방만 하다가 얼터나 서브테러 상대할 때는 그때 토네이드 드래곤까지 같이 나오는 경우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액트는 그냥 자기 뭐 취향마다 쓰는 거라서 액트는 뭐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네, 우선 네크로즈는 뭐 이 정도고, 저도 뭐 진짜 너무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올렸는데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넘은 것 같은데, 긴 글을 많이 이렇게 가끔씩 뭐 기침 소리 나던가 뭐 침 고이는 소리가 나는 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전 솔직히 1시간 이렇게 1시간 동안 1분 동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많이 이제 이해해 주시고,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네크로즈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끝났고, 만약에 뭐 네크로즈에 대해서 뭐 이제 헷갈린 부분이라든가 뭐 연구하는 사람 지금 현재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같이 연구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뭐 댓글이라든가, 어차피 제가 주로 저 아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질문을 해주시도 같이 짜거나 하면 아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감사드리고요. 뭐 이렇게 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따로 궁금한 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뭐 댓글, 뭐 유튜브는 뭐 저는 접은 게 아니고 요즘 뭐 시간도 안 돼가지고 뭐 잘 못 올리는 게 있는데, 뭐 댓글 같은 거는 해서 알람 설정이 돼 있어서 뭐 댓글 같은 것도 마음껏 보내주면 제가 보는 대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네, 답글을 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한 네크로즈 강의를 마치고요. 네, 아무튼 긴 영상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